진짜 우리의 성공 신화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원래 댄서셨대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무작정 유타로 건너와서 한인식당 알바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 언어가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친절하고 싶어도 말이 나와야 친절하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춤을 췄고 마술을 보여주면서 팁을 받았대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즐거울 때 지갑을 연다 라는 비즈니스의 본질을요. 여러분, 언어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안 돼도 이런 비즈니스 본질만 잘 알고 또 이렇게 다른 스킬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어느 날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잔혹한 이면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승승장구하던 2020년에 송 대표에게 아주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10년을 함께 피땀 흘린 동료들에게 해임을 당한 거예요. 바로 다수결 원칙. 여러분, 미국 법인 설립할 때 집은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구성, 그러니까 Board of Director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대주주도 하루아침에 허수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송 대표가 당한 게 바로 그 거버넌스의 맹점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 대표가 무능해서요?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저희 한국 문화가 정도 많고 저희가 다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가족 같은, 모두가 다 한국인이고 다 한국인의 그런 뿌리에서 내려오고, 진짜 뭐 주변 이웃도 사촌에 건너 사촌이고, 우리 성이 같으면 모르는 사람도 우리 사촌 아니야 하면서 이런 단일 민족, 이런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부가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문화도 다르고 에스닉스리도 다르고 혈통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라는 의식이 한국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친한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거나 같이 동업을 할 때 뭐 계약서를 적거나 조항 같은 거를 적으면 사실 그런 걸 불편해하고 말 꺼내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우리 사이에 무슨 사인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계약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사이를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그 문화를 잘 아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쓰고 무슨 프로젝트나 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무례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되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잘 얘기 안 해서 문제가 많이 된다면, 오히려 미국은 그런 거를 항상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인들과 동업할 때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며 계약서 내미는 거를 불편해 하시죠? 신나게 뭘 이런 거 써. 그 마음. 근데 미국 비즈니스 정글엔 정은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에는 글만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뭐 친절, 예의 이런 거 없고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계약서에 써있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잘 쓰고 또 그거를 잘 읽어보고 이해관계를 서로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해를 하고 가는 게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간절했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키운 이런 비즈니스가 남의 손으로 넘어가다니, 그것도 내 눈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했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송 대표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뼈아픈 교훈을 얻고 사람 대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지분과 경영권을 칼같이 분리하고 법적 안정장치를 만들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방패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요. 이에 머크 큐ban 같은 거물들이 줄을 섰습니다. 과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여러분, 미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냉혹한 전쟁터예요. 미국 진출을 꿈꾸신다면 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건 법적 안정장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은 주주가 있고요. Board of Director가 있어요. 이사회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주주가 있고 이사회 규정이 있죠. 근데 한국법에서는 대주주가 이사회의 결정에 꼭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거를 carve out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 이사회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회라는 거는 주주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사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사회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주주는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회가 될 수 있고요. 이사회가 아니어도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송 대표는
경우에는 오너십은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 70%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영권은 50%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은 뭐 25%, 뭐 4분의 1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4명의 이사회가 있다면 그게 송 대표와 3명의 친구라고 해봐요. 그럼 송 대표랑 3명의 친구가 짜고 같은 편으로 하고 송 대표를 곧 아웃을 시켰다면 그러면 송 대표는 경영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경영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경영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내 소유권이 결국 그 지분이 낮아져도 경영을 잘못해서 나의 주가 가치가 떨어져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 경영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 소유권과 경영권은 꼭 차이를 둬야 합니다. 한국에는 이게 조금 더 잘 되어 있는데 미국은 아주 클리어하게 이게 세퍼레이션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분과 경영권을 칼같이 분리하고 법적 안정장치를 만들었죠. 송 대표도.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방패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요. 그래서 이에 마크 큐반 같은 거문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한국 창업가들이 미국에서 펀딩을 받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특히 마크 큐반처럼 투자가들은 그런 경영권과 지분 구조를 굉장히 자세히 보고요. 투자를 할 때도 경영권이 전혀 없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투자자를 찾는 분들은 이런 지분과 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잘 아시고 계셔야 하고요. 또 이러한 문서들을 굉장히 잘 다큐멘트 해야 되고 또 드래프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큐반 같은 거물들이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송 대표는. 여러분, 미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냉혹한 전쟁터예요. 정말 모르면 처참하게 당하고요. 조금만 알면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 머리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마켓입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꿈꾸신다면 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것, 법적 안전장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대기업의 이야기라 나라 상관없다 생각하셨을까봐 오늘은 개인의 성공 신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다음에 더 듣고 싶은 얘기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변호사 언니 너크러쉬였습니다.